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정수년의 상한원 읽기를 진행할 한인사 정수년입니다. 저희 공산학당에서는 70회를 기한으로 상한원의 강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공부의 목적은 상한원을 배워 내 병을 내가 알아 병으로부터 스스로 지키자는 것입니다. 상한원은 우리를 그 수준까지 도달하게 할 수 있는 최상승의 의학 경전입니다. 이번 상한론 강독에 사용할 교재는 이 책 항만산 상한론 강의입니다. 현대 중국 상한하고의 태두 하원산 교수께서 지으셨고 정수년이 옮겼습니다. 물고기숲 출판사에서 2018년 12월에 출판하였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항만산 상한론 강의는 이 책 항만산 상한론 강고가 저번입니다. 중국 정부는 근래에 전통의학 보존 발전을 위한 국가사업으로 의학 원전 각 분야 최고 강사를 초빙하여 시범 교육을 실행한 바 있습니다. 그 특별한 교육 과정에서 하완산 교수가 녹화한 영상물이 과정 전강이며 이 영상을 바탕으로 출간한 책이 항만산 상한론 강고입니다. 그리고 많은 상한 논서 가운데에서 이 하오 교수의 책을 선택하여 번역 출판한 이유는 전통적인 방식을 답습하지 않고 자신만의 독특한 교수법을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하오 교수의 친절하고도 정교한 강의를 들어볼 것입니다. 那么虽然我学习研究讲授伤寒论有3 오늘의 목차입니다. 고인들이 역사에서 물을 때 그 사람에게서 배운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상한론의 저자인 준경이라는 사람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준경관력 기록의 출처와 그의 학업과 행정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마지막엔 준경이 남긴 자취를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의 의술이 무수해도 치료 방법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집단직으로 치료하는 군치화법과 개인별로 치료하는 개체화법의 둘입니다. 오직 병증만을 보고 같은 약을 만인에게 쓰는 것과 같은 것이 군치화법입니다. 그러나 병뿐만 아니라 병인의 소질과 기후와 음식까지도 고려하여 치료하는 것을 개체화법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대개 의사들은 개체화 치료법을 상위의 법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그것을 추구하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개체화 치료법의 창시자가 장준경입니다. 준경은 동한 말년의 사람입니다. 준경이 살다 간 AD 150년부터 219년까지의 시기는 삼국지로 알려진 조조, 유비, 허타 등의 생물연대와 비슷합니다. 모두 후한 말기 참혹했던 그 시절의 인물들입니다. 이것으로 당시 준경이 처한 시대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경의 고향은 동한의 남양군 일양혈인데 이곳은 현재의 흔안성 남부지역이며 당시 고대 초국의 북부입니다. 그러므로 상한론에는 초나라 방언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상한론 조문에서 계지 부중유지라고 하였듯 중원에서 가 불가라고 할 것을 상한론에서는 중부중이라고 씁니다. 또 약재 볶는 것을 보통 초라고 하는데 상한론에서는 초나라 방언인 오라고 쓴 데가 많습니다. 그것을 서한의 영웅이 방언이라는 책에서 중국의 동남지역에서는 오라 하고 서북지역에서는 빼라고 하며 중부지역에서는 초라고 부른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모두 준경이 초인이라는 증명입니다. 지도를 보면 오른쪽 붉은색으로 동그라미 친 곳이 남양군입니다. 장강에 흘러들어가는 한수의 북쪽이고 초나라의 방승이 있던 북부지역입니다. 후한 당시엔 장수, 원술, 조조가 차례대로 차지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장사는 더욱 아래쪽으로 장강을 지나 원몽택과 동정호의 남쪽으로 물산이 풍부한 교육도시였습니다. 장준경 관련 기록의 출처입니다. 준경의 존재와 그의 책을 이런 서적들로서 증명합니다. 특히 상한론을 다시 결집한
왕숙하와 손상학의 초기공이 큽니다. 왕숙하는 210년에서 285년 사이의 인물입니다. 그의 어린 시절이 중경과 생물연대가 겹치는 까닭에 직접 중경에서 배운 제자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황보밀은 주준, 노식과 함께 황건적 토벌로 유명한 후한퇴위 황보숭의 정손자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태평어람의 이야기는 중경이 총각 시절에 앞날이 궁금하여 당대 관상가인 하옹이라는 사람에게 물어보았을 때의 대답입니다. 과연 그의 말대로 중경은 명의를 지나 의성이 되었습니다. 의술에서 장고는 장백조라는 중경의 스승을 소개하였습니다. 명의록에서는 중경의 스승 장백조로부터 의술을 배운 여기와 더불어 당시 사람들의 평가를 지냈는데 바로 중경의 성취가 남달라 청색이 남색에서 나왔으나 남색보다 뛰어남을 표현한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중경의 직과 생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송판상한론의 서문에 중경이 효령으로 청거되었으면 관직이 장사태수에까지 올랐다라고 하였는데 명나라 때 발견된 석비에도 한 장사태수 의성 정중경묘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비석이 발견된 곳엔 중경의 신의를 모신 의성사라는 사당을 건립하였는데 청나라 때 보수공사 중 다시 서진의 연호인 함화 5년이 새겨진 비자가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현재 의성사 모습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드러난 한대의 사료에 의하면 이 시기 장사태수는 손견, 손권, 손책, 소대, 장경, 장택, 요립, 한연 등뿐이어서 사료에 의한 중경의 장사태수설의 증명은 없습니다. 의성사 외부 모습입니다. 이곳은 꿈속에 나타난 중경이 병을 낫게 해주고 자신의 무덤과 비석을 찾게 하였다는 명나라 관리 빙응호의 고사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중경과 성한론에 대한 후인의 강평입니다. 왕숙하는 만병을 다스리는 진기한 방지스라며 극진히 언급하였고 황보밀은 신농본 추경으로부터 이윤의 탕액경에 출연하였고 이윤의 탕액을 말미암아 중경의 상한론이 출연한 것을 말하여 상한론이 탄생한 계통을 기록하였습니다. 정금요방에서는 그 당시에도 역시 귀한 책은 함부로 유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후 1065년 송나라 교정의소국에서 발행한 상한론 서문에서 중경은 이윤의 법을 본받았고 이윤은 신농의 경을 이었다고 하였습니다. 1182년 금나라 요한수는 소문현기 원병식에서 중경을 아성이라고 칭하였습니다. 1586년 이름은 의사에서 상한론을 지은 이는 추정컨대 의사들 중에서는 성인과 같은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1589년 방유집은 상한론 조변에서 저 편작과 창공은 신이이시다. 신이는 존숭하여야 하며 중경 또한 사람으로서 그보다 더할 수는 없으므로 성인으로 부르는 것이다. 라고 하여 처음으로 중경을 의성이라고 칭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의성으로 불리는 중경의 의학에 대한 공헌은 무엇인가? 그것은 세계의학 발전사에서 가장 먼저 개체와 치료 방안을 창시한 의학가라는 점입니다. 달리 말하여 연적 논치의 진료 방법을 임상에 사용한 임상의학의 개척자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연적 논치 저 네 글자에 대해서 배워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송대 이후에 장사, 활인 등의 용어는 중경과 중경의 저작을 나타내는 명사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책들입니다. 남양, 장사, 활인 등의
용어가 들어가 있는 책들을 말합니다. 오늘 첫 시간에 우리는 역사 속의 인물을 짐작해 보기 위해 중경 70년간의 인생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도 또한 생사의 인생을 살다 가셨으나 다만 우리 몸을 스스로 파악하고 병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지혜의 보고인 상한론 1권을 남겨주셨으니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한론의 정신과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상한 잡병론이 탄생하게 된 배경과 상한론의 판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칩니다. 감사합니다.